16세기 한반도 남부 강국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끝까지 자주성을 지키려 했던 아라가야. 하지만 그 결연한 의지는 결국 꺾이게 된다. 고대사 속 잊혀져 왔던 아라가야. 하지만 우리 역사 곳곳에 그들의 흔적은 숨쉬고 있었다. 끝까지 버릴 수 없었던 그들의 꿈. 일본에서 새롭게 꽃피우고 있었다. (1500년) 전 가야 부활의 꿈은 바다를 건너게 된다. 왔어! 我々はこれをわーっそうわーっそうというような形で、来ましたよという言葉、そういう言葉ともう一つよくわざわざ来てくれましたねという来た。 우리나라 경상도 사투리 왓소에서 유래된 왓소 축제. 오사카 지역에서 매년 11월에 열리고 있다. 私も本当にワッソをやるまでは、韓国近くてなんか遠い国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たんですけども、実は昔のこういう歴史とかから考えたら本当にすごい友好的な時期が長かったんだなって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 왓소 축제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종단인 사천왕사에서 열리고 있다. 그래서 사천왕사 왓소 축제라고도 불린다. 이곳은 고대에는 외국 사신을 모시던 영빈관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사천왕사 왓소 축제는 고대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활발했던 교류를 보여준다. 천여 명의 외국 사신들이 줄을 잇는데 가장 선두에 가야가 있다. 이어서 신라, 고구려, 백제가 뒤따른다. 日本と非常につながりがあった。それこそ日本からも、行ったりとか、そういった交流が一番多かったのが一番近いところであるカヤだったと思うんですね。今のプサンをはじめとそのカヤの部分だったと思うんです。 오사카항은 고대 일본을 왕래하던 외국 사신들의 중요한 관문이었다. 아라가야도 이곳으로 일본에 건너왔을 것이다. 오사카항에서 멀지 않은 쿠사츠시. 한 아파트 이름은 가야와 일본의 친밀했던 역사를 엿볼 수 있다. 우선 일본어 사전을 찾아보면 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라라는 말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일본어를 모르는, 일본 문화를 모르는 외국 사람의, 외국 문화의 라고 하는 뜻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라는 가야의 가라입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일본 열도의 외인들이 의식한 최초의 외국인은 누구였는가 하면 가라인들이었죠. 가야인들이었습니다. 오래전 일본 사람들에게 가야인은 최초의 외국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도레인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남아있다. 도레인,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 분명 이들은 일본 사람들과 함께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渡来人の人たちが日本列島に渡ってくる波っていうのは何回かあって、多くの人たちが日本列島に渡ってきてあるいはその技術を伝えてもらったっていうようなことがあると思ってます。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도 도레인은 확인된다.
5세기 때 가야에서 온 도레이는 이곳에 정착해 스에키를 만들었다. 스에키, 고대 일본 토기 문화의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토기. 여기엔 가야인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다. 須恵器はその源流を茅屋地方の糖質土器というものです。その茅屋から糖質土器を作る人たちが日本に渡ってきて、そしてこの末村で作った土器が須恵器です。 스에키 생산 유적. 천여 기가 넘는 가마터는 스에키를 대량 생산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스에키는 가야의 도질 토기가 일본에서 재현된 것이다. 1000도 이상의 불에서 구운 단단한 토기를 도질 토기라 한다. 일본에서 스에키의 탄생은 이전 토기와는 차별화된 혁명적인 것이었다. 일본에서는 스에키가 출토되면서 한일 교류사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오사카 문화재 센터에서는 가장 오래된 스에키 생산지 유적을 발굴 조사하면서 하만 아라가야계 토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小羽寺遺跡のですね窯は日本で今一番古い須恵器の窯と考えられています。特に私たちは茅屋ハマン地域のですねハマンの地域の窯の古い窯の詳細を全部見てはおりませんから分かりませんけれども、おそらくこの須恵器の原型になる古い元の形になるものがその中にいくつかあると思います。 바다를 건넌 아라가야의 숨결이 토기로 되살아나고 있다. 고대 아라가야에 화려했던 문화는 토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쭉 뻗은 당당한 기상과 섬세하고 단아한 무늬는 예술미를 더하고 마음을 휘감는 유려한 곡선미와 앞선 감각의 화려한 투창이 만나 당대 최고의 토기로 봐도 손색이 없다. 하만 우거리에서는 토기를 대량 생산했던 가마터와 폐기장이 발견됐다. 그 토기 파편의 양은 엄청난 것이었다. 이는 아라가야 토기 연구에서 무수한 단서를 담고 있다. 박물관 전시실 보통 가시면은 깨끗하고 금도 하나 안 가고 굉장히 이쁜 토기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온 토기들은 아무리 열심히 복원하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해도 찌그러지고 또 편이 없고 뭐 굉장히 모양적으로는 굉장히 좋지가 않죠. 그런데 토기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완형의 토기는 저희들이 관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면이죠. 토기 바깥쪽과 안쪽 사이에 들어있는 토기 안쪽 면이 저희들이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워낙 깨지다 보니까 뭐 보고 싶지 않아도 보여질 정도로 굉장히 그러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죠. 대각과 위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붙였던 흔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손잡이를 어떻게 붙였을까? 그러면은 당시의 토기 흐름이라든지, 어떤 토기를 만들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접근할 수 있는 뭐 기초 자료가 되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김해박물관에서는 3년의 시간에 걸쳐 우거리 토기 가마터에 버려진 조각들을 복원했다. 토기 파편들은 아라가야 토기 변천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하나씩 토기 파편이 맞춰질 때마다 화려했던 아라가야의 토기가 탄생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풀 수 있게 해주었다. 4세기 때 토기 그러면은 목이 굽다리 접시의 경우에는 길고 고자서요. 예, 거의 직선적이죠. 이건 뭐
4세기의 메이드 인 하만입니다. 또 국다리 접시가 다리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거기에 불꽃 모양의 창문을 뚫고 있죠. 저희들이 화염형 투창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5세기의 메이드 인 하만 이외에는 없습니다. 온전한 토기 형태는 아니었지만 실측과 좀 더 세밀한 관찰을 통해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 4세기 가해의 도질 토기의 옛 형태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에서 발견된 세키의 오래전 형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라가야의 대표적 토기, 불꽃무늬 토기의 이전 투창 모양도 볼 수 있었다. 흔히 이제 목이 짧다고 해서 짧은 목 항아리, 그리고 뭐 단경호 이렇게 표현하는 기종들입니다. 주로 어떤 뭐 액체라든지 아니면 물건들을 이렇게 넣어서 보관하는 저장용의 어떤 토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단경호 종류의 어떤 토기들이 거의 한 대부분 90% 이상일 겁니다. 이 단경호의 복원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됐다. 각 토기마다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도부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기호가 있습니다. 무슨 암호처럼 요 W라고 하는 기호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만들다가 우연히 끓기면서 생긴 건 아니고 틀림없이 의도적으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아마도 새긴 것 같습니다. 하만 우거리 가마터에서 확인된 도부호의 종류는 모두 29가지였다. 문자가 없었던 시기에 당대인이 새긴 이 상징적인 기호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하만은 북으로 남강과 접해 있고 그 하류를 따라가다 보면 낙동강에 합류한다. 그래서 하만은 토기 생산지로는 최적지다. 우거리 가마터를 비롯해 대규모 토기 생산지 유적이 하만 전 지역에 걸쳐 흩어져 있다. 직경 한 3.5km, 너무 짧아 한 5km 정도 직경 지역 안에서 토기 생산 유적이 한 11개소 정도가 있다는 것은 아마도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비해서 동시기에 어떤 토기가마 유적의 어떤 밀집도적인 면에서는 아마도 따라오는 지역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파질 건 못 갑니다. 그리고 가서도 유물을 많이 못 보고. 하만 법수면 우거리 늪 근처에서 또 다른 토기 생산지 유적이 확인됐다. 여기가 아마도 폐기장이 요 밑에 지금 저기 보이죠? 여기에 보면은 땅 속에 토기들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어요. 이 뚝이 태풍 때문에 물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면서 그 토기편과 포함해서 흙들이 이렇게 쭉 쓸려 가지고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밑에다가 이런 토기편들이 여기에서 원래 있었던 토기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흩어져 있는 거죠. 다량의 토기 파편과 가마의 벽면이었을 노벽체 조각들로 생산지 유적이었다는 것이 더욱 확실해진다. 이런 흔적들은 하만 법수면 일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법수면 장명도요지가 있습니다. 거긴 여러 대에 걸쳐서 메이드 인 하만의 토기를 계속 구워가지고 구웠던 그 가마들이 쭉 지금 발견이 돼 있고, 그때 만들다가 깨어버린, 가마에서 잘 안 만들어지면 깨어버리지 않습니까? 깨어버린 토기들이 뭐 몇 미터의 층을 이루고 있죠.
그건 지금도 그 단면이 어느 민가 뒷담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장미역 마을 곳곳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토기 파편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다. 한눈에 봐도 우거리 가마토 유적에서 나온 토기 파편들과 비슷한 것들이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토기편은 그 함안 묘사리 밑장명 토기요지에서 나온 파편입니다. 이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V자형의 도부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기호가 새겨진 토기는 함안 도항리 고분군 유물에서도 확인됐다. 또한 윤회리 황사리 고분군에서도 우거리 가마토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한 기호가 새겨진 토기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기호가 새겨진 단경호는 함안뿐만 아니라 낙동강 하류, 김해, 부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남강을 따라 전라도 남원을 비롯하도 동부 지역, 낙동강 상류로는 합천, 대구를 거쳐 칠곡에까지 이른다. 경북 칠곡에서 나온 토기, 이 토기에도 기호는 새겨져 있었다. 우거리 토기라든지 그 토기 하나하나 관찰해 보면은 나머지 지역, 영남 지역은 우거리 가마라든지 아라가야 토기를 전 영남 지역으로 그 유통시키는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이런적으로 아라가야에서 뭐 공급은 안 했을 거예요. 지방 가마도 있을 겁니다. 지방 가마도 있지만은 어디까지나 토기 양식의 중심은 아라가야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4세기 초반 토기에 새긴 기호들은 당시 유통 경로와 토기를 대량 생산했던 집단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가장 가능성 있는 주장으로서는 아마도 만들던 사람의 어떤 고유 기호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어떤 도자기를 만들 때 도자기 밑에다가 자신의 호라든지 아니면 무슨 요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 이제 글을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마도 당시 어떤 공인들이 토기를 만들던 공인들이 자기가 만든 토기를 구별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등장한 게 이 기호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 간단한 기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복잡한 기호까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아마 사용되었던 것 아닌가. 뭐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대량 유통된 토기들이 전문적으로 만든 것이 확실하다면 아라가야가 당대 최고의 토기 강국이었다는 것은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토기를 직접 생산한 유적인 우거리 가마토 발굴 조사를 통해 비로소 가능해졌다. 그동안 무덤에서 나온 유물에만 기대했던 한계를 뛰어넘은 값진 것이었다.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아라가야가 토기의 나라였다 뭐 이런 표현을 가끔 합니다. 그 대표적인 토기가 뭐 하얀문 토창고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라가야의 토기의 그 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곡선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라가야의 토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 이런 것들이 아라가야를 갖다 대표하는 문화적 성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라가야의 선진 문화는 바닷길을 따라 일본에 전해지게 된다. 한반도 남해안 진동만에서 일본 큐슈로 넘어가 세토네해를 지나 오사카에 이르는 경로와 직접 동해를 넘어 일본 츠루가를 지나 비파오로 통하는 길이 있었다. 왜는 주로 한반도로부터 선진문물을 갖다 받아들였죠. 그 선진문물의 가장 중요한 루트가 가야직이었습니다. 특히 그 가야직 중에서도 하만, 아라가야가 그 5세기 때, 6세기 때에
일본과의 관계가 가장 모직이었던 이런. 오사카 시가현 중앙부에 있는 비파호. 일본 최대의 호수로 우리나라 경상도 크게 이룬다. 비파호는 일본 고분 시대 선진 문물이 오가던 중요한 길목이었다. 고분 시대는 3세기에서 7세기로 아라가야가 존재했던 때와 비슷한 시기다. 비파호 근방에 있는 아나무라 마을에서 이미 아라가야의 고대 국명을 확인했었다. 하만의 아라국의 이주민들이 그곳에 정착을 하면서 자신들의 조상신을 섬기면서 그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근거지가 지금 그 신사와 같은 그런 형태로 남은 거다. 아나무라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천일청의 곁을 따르던 이가 동네의 병든 이들을 치료해 주었는데 아라가야 출신이었다는 것이다. 그 후 사람들은 신사를 지어 그를 기렸고 이름을 알라로 정했다고 한다. 当時の倭国は一番地理的にも半島の中で近いということもあってカヤ地域の諸国とは大変密接な関係があ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したがって実際日本書紀の段階でもアラと倭国との関係が大変密接であったという認識があっただろうというふうに 가야 시대 이전부터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바닷길로 이어져 왔다. 오래전부터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이 배였다는 것은 남아있는 유물이 말해주고 있다. 고대 배 모양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 日本では弥生時代って言いますけども、大体紀元前の最近の年代でいうと紀元前もう900年前、紀元前900年とかあるいは紀元前1000年ぐらいに、日本では弥生時代というのは始まりますけども、その直後からですね、大陸あるいは朝鮮半島のですね、土器なんかが日本に今人々と共に渡ってくる痕跡ありますし、琵琶湖の周りでもそういう土器がたくさん見つかっています。 비파호 주변에 있는 아즈찌 성박물관에서도 한반도의 흔적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부뚜막을 형상화한 토기. 일본과는 확연히 다른 우리 고유의 음식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유물이다. ですね、大津の滋賀県の大津の北の方のですね、貝込という場所のから出たものです。でこれは貝込古墳群という、50基ほどの古墳からなるんですけど、この、大津の北の方の山裾にはですね、大体推定で1000基ほどの古墳がありまして、この地域に住んでいたのはちょうど5世紀の終わり頃から7世紀頃の渡来系の人たちがですねたくさん住んでおりまして、その人たちが作った古墳群の一つだと考えられています。부뚜막 토기가 발견된 마을 오츠시 아노우. 한자 혈자를 딴 이름은 아라가야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곳에는 한반도 생활 양식인 온돌의 흔적도 남아있다. 아노우 마을 뒤쪽. 산기슭에 남아있는 무덤에서도 도레인의 자취는 확인된다. 산 전체에 무덤이 흩어져 있는 백혈 고분군. 확인되는 수만 50기가 넘는다.
ドーム状に石を積んでいくときに少しずつずらしながら積んでいくわけですね。そうですね。で一番上に大きな石を乗せて、でこれは下に石棺が入ってます。本当はまあもっとたくさんあったようですけど、現在はもう5、60基というところですね。よく見える典型的な古墳なんですけど、こういう古墳がずっとこのね渡来人の村と古墳お墓が分かるということで、典型的な、日本の中でも一番典型的な場所と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 이런 다양한 흔적들은 비파오 주변에 아라가야를 포함한 도레인의 집단 거주지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비파오의 가장 남쪽, 호수의 가장 좁은 부분엔 오래전부터 다리가 있었다. 이 다리를 통해 한반도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왜 왕도에 이를 수 있었다. 琵琶湖というのはですね、朝鮮半島から奈良の都へ向かうそういう一つのルート上にあたるんですね。重要なルート上にあたるんです。で、非常に都に近い、そういうところがですね。 1300년 전 일본의 수도를 연결해주던 다리. 현재까지도 이 다리는 비파오의 주변 지역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다리는 세타노 카라시로 불린다. 이 가라라고 하는 가야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는 외국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였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시대가 지나면 그 당나라 당자 한자로 바꿔지고 맙니다. 뭐 백제 고구려 고사학은 간에 신라 고사학은 간에 일본은 이제 중국의 당나라와 직접 교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의 외국은 가야여서 가라라고 하는 말을 외국의 대명사로 썼지만 이제 외국의 대명사는 조선반도의 어디가 아니고 한반도의 어디가 아니고 중국 당나라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가라라고 하는 발음에다가 당나라 당자를 빌려서 쓰게 되는 거예요. 오랜 옛날 아라가야에서 온 도레인들은 이 길을 통해 일본의 왕도로 나아갔을 것이다. 왜 왕도에 진출한 도레인들은 역사와 문화 깊숙이 자리하게 된다. 나라현에 있는 천총자료관. 이곳에 일본과 하만 아라가야의 관계를 풀어줄 또 다른 유물이 발견됐다. 1980년 후반 카시하라시 미나미 고분에서 나온 이 유물을 일본인들은 아라가야 토기라고 이야기한다. 함께 나온 유물 중 하나가 시선을 끌었다. 最近のそういう研究によってですね、その先ほどされましたようにハマン、あちらの方で、どうも出てきているここら辺の資料がよく似ておると、でそれと今回のこれにつきましても一緒のものですのでね、ですからここにあります伝承で韓国の国指定になっている代物も、当時は分から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おそらくそういうことを考えるとやっぱハマンかというかそういう地域から出土してきた可能性というのは十分考えられ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 이 토기는 많이 훼손돼 있었지만 남아있는 기대와 문양을 살펴봤을 때 우리의 기마 인물형 토기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가야의 대표적 토기 국보 275호 기마 인물형 토기는 신라 금영총에서 출토된 국보 91호와 함께 고대 기마무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야의 기마 인물형 토기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 김해 덕산 출토 기마인물령 토기는 실은 학설 발굴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전이라는 그 명칭에서 나올 수 있듯이 아마 도굴품이 아마 뭐 개인 소장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마인물형 토기는 80년대 초 이양선 박사가 소장하고 있다가 경주 박물관에 기증하면서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몇 해 전 토기의 출토지로 알려져 있던 김해 덕산리에서 발굴 조사가 있었다. 뭐 덕산리 주변에 뭐 다른 고분군이나 더 규모가 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뭐 저희들이 조사했던 그 이제 덕산리 유적이나 또는 동아대기 조사했던 곳이나 뭐 그런 데서는 그런 어떤 기마인물용 토기가 나올 만한 규모의 고분이나 이런 거는 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처가 분명치 않던 가야 기마인물형 토기는 미남이 고분 유물로 그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다. 그 토기들과 함께 공반되어 있는 그 유물 중에 그 소형 그 기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의 형태가 뭐 함안 양식 토기로 제가 볼 때는 뭐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함안 지역에서도 사실 그 말 갑옷이 나오고 지금 기마인물형 토기에 묘사되어 있는 그 세부적인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실물 자료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러한 점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아마 이 토기는 그 함안 지역과 관계가 있는 그런 문화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미남이 고분에서 나온 공반된 유물을 통해 가야 기마인물형 토기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기마인물형 토기는 아라가야 토기의 독특한 양식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기마인물형 토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다리 형태 가운데 무늬와 무늬 사이에 투창을 뚫고 있습니다. 그 투창 형태가 마름모라든지 또는 원형이라든지 이러한 투창은 함안 지역의 고베에 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김해 지역에서 만들었다고 볼 수도 없고, 함안 지역에서 만들어진 기마인물형 토기가 김해 지역에서 부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토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 각배 부분에 사격자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문살무늬처럼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이러한 무늬가 새겨진 것은 그 함안 지역에 특히 5세기대 고배형 기대라든지 또는 통영 기대에 보면 이렇게 사격자문이 새겨진 토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각배 부분에 이 사격자문도 무늬도 역시 함안 지역의 토기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 오사카 나라 지역 일대 유적에서는 아라가야의 대표적인 토기가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고분시대 유적으로는 최대 규모인 나라현 후루 유적에서 30년 전 아라가야 토기가 출토됐다. 그때부터 일본에서는 고대 한일 교류사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다. 그중 불꽃무늬 토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 いろいろな点でですね、これは日本の末期と呼ばれる硬い硬質の焼き物とは違ったものであると、そういうふうに私は直感いたしました。かつて今西龍がですね発掘しましたハマンの34号墳から火炎型の透かしを持った高槻とそれから希代型の土器が出土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知りました。それでますますこれはハマンからこの奈良盆地の天理に持ち込まれた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を強く感じるようになりました。 고분시대 상징적 문양인 지코문 도자. 후루 유적에서 지코문 문양이 새겨진 유물이 많이 발견됐다. 이 지코문 문양은
하만 마리산 34호분에서도 발견된 것이다. この直古文というのは日本独特の古墳時代の文様でありますので、ハマンから、大和に近畿地方に人々がやってきただけではなく、また日本からもですね、和からもハマンへ行った人がいると、そういう意味でお互いに交流しながらですね、5世紀代行き来していた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일본에서 발견되는 아라가야의 불꽃무늬 토기, 하만 마리산 34호분에서 나온 일본 고분 시대의 문양 지코문. 이 유물들은 고대 한일 교류사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그때 물론 여전히 아라가야는 그 일본으로 봐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죠. 그 독자적인 조섭의 사물이다. 그다음 지코문도 일본 내에서는 그 상위 신분의 소유물이다. 그래서 아라가야의 중추부와 또는 지배자 집단과 외와의 밀접한 교류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그 일반 민중과 민중의 그런 교육이 아니고 정치적인 중심 집단끼리의 교육이 있었던 것 같다. 아라가야와 외의 교류가 활발했던 당시 아라가야에서 연 고당 회의에 외가 사신을 보낸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였다. 이 시기는 일본 고대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던 매우 중요한 때였다. その国家を作るためにいろいろとその必要なことが知らないことがある、そういった面をですね、渡来人たちに教えてもらいながらですね、日本国家を作っていったんじゃないだろうかと。韓半島側もまた、日本列島側もですね、お互いに必要としたそういう、ことで、渡来したんだというふうに今思います。 도레인의 역사는 오사카 시가현 오치시에 있는 한 역사관에서 읽을 수 있다. 이 역사관은 제1교포의 노력으로 문을 열게 됐다. 저는 제1교포 2세입니다. 그런데 한국말 못하니까요. 용서해 주세요. 일본말로 할게요. ぜひ日本の人にね、本当の歴史を知ってもらいたいと、アジアの歴史を、そして世界との関係をですね、知ってもらいたい。特に朝鮮半島との関係はですね、もう知ってもらわないと困ると、こういうふうに思いながら準備をさ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こうやって見てますとね。 오츠시에는 제1교포와 일본인이 함께하는 오우미 도레인 클럽이 있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올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해 20년 동안 노력해왔다. 제1교포は日本に永住するから、日本の中でコリアンとして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持ちながらきちっと生きていける、そういったスタンスを取るために近江渡来人クラブというものを作ってですね、 日本と朝鮮半島との関係、そしてこれから滋賀県には外国の人がたくさん入ってこられますから、そういった人との人間関係もきちっと作っていく。我々は日本の内なる国際化と言ってますけれども、そういうことを進めていきたい。そのためには제1교포が頑張って日本の人と一緒になって、日本人と一緒になってですね、この日本社会を作っていくぐらいの気持ちでアピールしていこうじゃないかと。 こういうことがスタートなんです。 이들은 열린 마음으로 한일 각국의 역사를 이해하고자 한다. 과거의 얽매기보다는 오늘을 함께 사는 이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다. 我が民族が偉いんだとかですね、我が国が常に正しいんだとかいう考え方ではなく、それぞれの国がそれぞれの立場で今まで国際関係を展開してきたということをむしろ理解してもらうということが大事な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일본에 건너온 도레이, 아라가야이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공동 주체가 됐다. 그들이 꿈꾼 부활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있는 그대로 아라가야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절실한 때다. 우리가 삼국시대라는 틀 때문에 가야사가 홀대돼 왔거든요. 가야사가 요즘 좀 잘 나간다고 가야 넣어서 그럼 4개, 그럼 제4면 되느냐? 그거 아니죠. 저 북쪽의 부여는 어떻게 합니까? 고구려의 주몽이 나온 그 부여는 BC 5세기부터 AD 5세기까지 길림시를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 아닙니까? 그 천년왕국은 우리나라의 고조선을 뒤흔는 2번째 왕국이거든요. 옛날과 같은 논리로 삼국시대에서 자 가야를 하나 집어서 사국시대로 하자. 그러니까 제4가 좋다. 그런 의식은 사실 가야사가 그동안 홀대되어 온, 천대되어 온 인식구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한국 고대사의 큰 틀에서 그 위치를 찾아나가는 작업이 아마 이 알라가야의 역사를 밝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알라가야의 역사만 따로 떼어놓고 이것만을 보게 되면 이제 그 편협하고 왜곡되게 보여질 수가 있고 한국사의 틀 속에 그래야만 제대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다. 기록의 자취는 희미하지만 엄연히 존재했던 나라. 아라가야의 역사가 제대로 쓰여질 때 고대사의 첫 페이지는 비로소 시작된다.